586 종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자유공화 시민을 위한 가슴 트이고 속 시원한 그런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24일 날 어저께 발표한 이 한미동맹을 3차원으로 강화하겠다. 3가지 차원에 걸쳐서 강화하겠다라는 요지의 발표문을 좀 검토를 해보고요. 이재명 민주당 진영의 지금 멘붕으로의 진입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동맹 3개 차원 동맹으로 완전히 강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24일,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을 표방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적 관점에서 영어로 쓴다면 US가 먼저 나오니까 US-ROK 하이텍 얼라이언스 이렇게 됩니다. 이 윤석열의 3차원 동맹은 이제까지 외교 안보 동맹뿐만이 아니라 이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 동맹,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른 가치 동맹, 이 셋으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셋으로 더욱더 강화시켜가겠다. 이제 이건 윤석열 비즈니스고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여기에 하나 더 하죠. 원래 정치인이라는 건 시민보다 좁은 범위에서 놉니다. 시민은 넓은 범위에서 놀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 차원 더 고차원입니다. 우리는 보스, 가치지향 주권국가 민간동맹. 다시 말하자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이나 민주당이나 글로벌리스트들은 거의 뭐 적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미국이라도. 우리는 미국 안에서도 말하자면 개인, 자유, 진실 존중, 그 다음에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영성, 종교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미국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강화시키겠다. 그 주권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흐름과 우리는 같이 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을 둘로 나눠서 접근했다가 큰일 나죠. 그냥 대통령은 모른 척하고서 또 정부는 모른 척하고 또 국회도 대충 모른 척하고 미국을 한 덩어리로 해서 좋게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은 안 그렇죠. 민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등동물들입니다. 고등동물이 될수록 입맛이 까다롭죠.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뭐라고 말을 했냐.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추국가를 만들겠다.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추국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원과 데이터가 안보 무기가 되는 세상이다. 요소수 사태를 보아도 이것을 알 수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즉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리고 선제적 투명한 해외 라인, 해외 자원을 개발하겠다. 저 정도면 상당히 센 반중 발언입니다. 근데 계속 저런 발언이 반복돼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서 글로벌 협력을 하겠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안의 자유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바깥에 글로벌 차원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그게 어디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든 외면할 수가 없다. 북한을 포함해서 반인권 탄압을 외면 안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해서 반인권 탄압을 외면 안 할 것이다.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진핑 황제 체제, 다시 말해서 황제 폐하께서 당에 대한 지배력을 나날이 강화하시고 당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나날이 강화하고 국가가 인민에 대한 지배력을 나날이 강화해서 드디어 14억 인민을 14억 마리의 동물농장으로 만들어가는 이 방식에 있어서는 기독교, 회교,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소수민족, 그 다음에 농민공,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모든 중국인이 인권유린과 탄압과 심지어는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량 학살되는, 살처분되는 이 대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만 안 있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자유, 민주, 시장, 법치, 인권 등 핵심 가치 공유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하겠다. 여기서 윤석열 후보한테 누가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법치가 rule by law, 실정법에 의한 지배, 실정법에 의존한 독재 포함이죠. rule by law가 아니라 rule of law, 법의 지배. 그때 법은 실정법 바깥에 인간의 본성에 의한 어떤 법 원리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연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는 rule by law,
rule of law 둘 다 법치로 번역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치라는 건 rule of the natural law 자연법 정신의 지배를 뜻합니다. 그걸 윤 후보한테 누가 한번 좀 법철학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자, 이렇게 자유민주시장 법치, 자연법, 인권 등 핵심 가치 공유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동맹을 하겠다. 살벌한 말입니다. 그리고 쿼드 산하의, 쿼드가 이제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들이죠. 인도인가? 아무튼 지금 중국에 대항하는데 쿼드 산하의 제가 산한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이 있는데 그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 저 중에 이제 기후변화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대통령쯤 되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같이 춤춰주는 척을 해야 돼요. 또 우리는 기후변화를 가지고 맞설 수 있는 기후변화의 기후 종말론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단 말이죠. 원자력. 그래서 우리 그걸로 맞서서 우리는 그러면서 기후변화 비유 맞춰주는 척하면서 우리는 날 안 세워야죠. 대통령은. 날은 누가 세우냐? 우리 같은 제야가 세우는 거죠. 야, 그거 종말론이야. 짝퉁 종말론이야. 인류가 뭐 이산화탄소와 화석연료로 해서 멸망해? 야, 공해저감. 공해만 낮추면 돼. 화석연료 자체, 이산화탄소 자체를 떼는 것, 화석연료를 떼는 것,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 그거는 그렇게 문제 없어. 그거 좀 더 장기적인 과학적 관찰과 과학적 증거가 필요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종말론으로, 짝퉁 종말론으로 사람 겁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시민이 할 소리고, 지금 대세가 글로벌리스트들이 30년 동안 기후변화 신앙을 퍼뜨려 놔서 처음엔 지구온난화라고 불렀죠. 그 대세가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따라서 정부나 대통령은 그 대세 따라주는 척 해야 돼요. 따라주는 척 하면서 진짜로는 그걸 뭘로 맞서냐. 뭐 독일식으로 뭐 풍력으로 맞서고 뭐 중국제 태양광 패널로 산하를 깨뜨려서 맞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원자력 발전으로 맞서야 됩니다. 자, 윤석열의 한미동맹 3차원 동맹으로 완전 강화 계속됩니다. 윤석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태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영내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 중국 견제하겠다는 얘기예요. 힘 합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위한 영내 다자 협력 활성화를 위한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 항행의 자유. 저거 폼페오, 트럼프가 매일 얘기하던 거 아닌가? Freedom of Navigation. 저게 대만 해협 문제거든요. 남진해의 문제고. 다 중국 겨냥한 말들이에요, 지금.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저것도 중국 겨냥. 현 상황은 미중 대립 갈등 심화 및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견제 강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혹은 중국이냐 미국이냐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외교 기조는 이제 수명이 끝났다. 중국 겨냥. 사드 보복 등으로 국내 반중 정서 역시 악화 일로에 있다. 중국 겨냥. 이 페이지에 5포인트 다 중국 겨냥이고요. 전번 페이지 보세요. 쿼드 중국 겨냥.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자유민주 시장 법치 인권 등 핵심 가치 공유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 동맹. 중국 겨냥. 북한 포함 반인권 탄압 외면 안 할 거고 거기에는 저 행간에는 중국도 거론하겠다는 소리예요. 중국 겨냥.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 외면 말아야. 중국 겨냥. 자유민주주의 가치 기반 글로벌 협력하겠다. 중국 겨냥. 자원 데이터가 안보 무기고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선제적 투명한 해외 라인을 개발해야 된다. 중국 겨냥.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추국가가 되겠다. 중국 겨냥. 한미 첨단기술 동맹. 중국 겨냥. 모든 게 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동맹에 관한 포괄적 선언입니다. 무시무시한 발언한 거예요, 어저께. 무시무시한 발언한 거예요. 어떤 대통령도 저런 식으로 포괄적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남 이승만도 저런 포괄적 3차원 한미동맹을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건 우남 이승만이 윤석열보다 못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100배, 1000배 낫죠. 그런데도 못해요. 왜냐? 그때는 국력이 안 돼서 저걸 말할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우남 이승만 진짜 땅속에서 기쁨에 겨운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라. 환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저런 말을 할 수 있게 됐구나.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말 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운을 올라탈 줄 압니다. 운을 타고났고 운을 올라탈 줄 알아, 이 사람 보니까.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인데 운에 올라탈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저는 이제 내공과 캐릭터, 대통령의, 그 다음에 미국 국내 정치 상황, 그 다음에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 그 다음에 미중 밀월, 그 다음에 친북 위협, 친북에 의한 위협, 한국의 국력, 뭐 이렇게 한 6가지 포인트에서 각 대통령 때 어떤 상황이었나를 보는 거예요. 우남은 그야말로 내공과 캐릭터는 20세기 정치인 중에 베스트예요. 전 세계 베스트예요. 그게 100점. 미국 국내 상황은 뭐냐면은 그때 우남과 미국 국내의 정치 집단과는 상당한 충돌이 있었어요. 상당한 충돌이 있었어요. 군부 인맥이 우남을 줄기차게 지지를 했죠. 특히 국무부랑은 뭐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은 그래도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미중 밀월, 당시에는 미중 밀월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았죠. 미중 대립이죠. 우남 시대에는. 그 다음에 친북 세력이라는 게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죠. 한국의 국력 마이너스 100입니다. 마이너스 100이라는 얘기는 뭐냐?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돌아가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내공과 캐릭터 90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20세기에 두 번째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미국 국내 정치와는 케네디 존슨 때 충돌을 덜 했는데 닉슨 때 충돌 엄청 했죠. 존슨 때 충돌 안 했고 닉슨 때 충돌 엄청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닉슨은 지금 인도차이나에서 몰려가지고 미국이 지금 꼬라박히는 상태니까 어떻게든 발을 빼야 되니까 중국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중국을 끌어들이는 순간 한반도는 풍전등화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지정학적 상황에 도달한 건데 그게 유신의 배경입니다. 그걸 더 망하게 하는 위기는 뭐였냐? 1, 2차 오일 쇼크였죠. 2차는 나중이고 이제 오일 쇼크가 막 오기 시작을 하죠. 그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 굉장히 닉슨 지정학적 전략이 한국한테는 무지하게 위험한 그런 거죠. 미중 밀월이 그때 밀월까지는 안 가고 조금 시작됐고요. 그러나 밀월은 아닙니다. 저 때는. 밀월은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 안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대립하지 않겠다는 거지 중국을 키워주겠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때는 모택동이가 무력할 때예요. 저게 70년경이면. 친북 위협, 당연히 국내 친북 세력 없었고요. 한국 국력 마이너스 50입니다. 아직 미국에 무지하게 의존하고 미국 원조에 아직도 가끔씩 의존할 때입니다. 저 때가.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저는 무려 80점 줬습니다. 훌륭한 세계적 그 기준에서도 훌륭한 대통령이고 그 업적의 맨 마지막은 87년 위대한 타협입니다. 87년 위대한 타협. 저 대단한 타협이에요. 군부가 저런 식으로 점잖게 물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미국 국내는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과 이게 손뼉이 잘 맞았어요. 그 화합이고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 레이건이 그때 미국의 힘을 추스리고 미국을 지켜내는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유리했어요. 신군부한테. 미중 밀월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레이건 때는. 친북 위협, 당연히 국내 친북 세력 뭐 별로 없을 때니까 별로 없었고요. 한국의 국력. 이제 비로소 한국이 말하자면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외환을 소비하고 스스로 그 세금으로 균형 재정을 할 수 있고 그 상태에 도달했어요. 저 신군부 때. 그래서 균형점이다라는 의미에서 0점을 줬습니다. YS 때 보죠. 내공과 캐릭터. 저건 거꾸로 마이너스 30점입니다. 미국 국내 YS 때는 저게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YS가 저게 아버지 부시 때 집권을 해서 클린턴 때 같이 갔을 거예요. 완전 글로벌리스트 천하가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세계화위원회. 아니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정부를 세계화하냐고. 정부를 세계화하면 그 정부 없어지는데 주권국가의 정부가 어떻게 스스로 세계화를 하냐고요. 저렇게 무식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때.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 나중에 글로벌리스트 전략하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글로벌리스트 하청 시다바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정신은 썩어가면서 정신은 거기다 대놓고 어떤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고 개소리나 하고. 미중 밀월 그때 100점으로 팍 올랐을 때예요. 90년대면. 글로벌리스트들이. 미중 밀월이 되면 한중 밀월이 되는 거고 한중 밀월이 되면은 친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가 되는 거예요. 저 구도가 그렇습니다.
친북 세력에 의한 위협 한 30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한국의 국력 한 50 정도로 올라선 거예요. 자, DJ 때. DJ는 마이너스 50을 줍니다. 굉장히 마이너스 방향으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선수예요. 미국 국내 글로벌리스트. 잘 손잡고 짝짝꿍했죠. 미국 지정학적 전략 글로벌리스트. 미중 미를 100점. 친북 세력에 의한 위협 60점. 한국의 국력 80점 정도 줘야죠. 노무현 때. 노무현 선수인데 저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요. 저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도 했고요. 또 이쪽으로 보면 저쪽에도 키워주기도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은 좀 플러스 마이너스 40점 합니다. 너를 띄워요. 정책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미국 국내 글로벌리스트, 아들 부시 때죠.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 글로벌리스트, 네오콘 전략이에요. 저 때. 미중 미를 100점. 친북 위협 60점. 그 다음에 한국의 국력 90점. 자, 박 대통령을 보세요. 저는 살아계신 분이니까 또 지금 처지가 뭐 그렇게 편안하지 않으시니까 저 내공과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는 평점 거부합니다. 그 다음 미국 국내 저게 굉장히 위험할 때 끝물이 위험하거든. 고래 잡을 때요. 제일 위험한 게 고래 꼬리에 얻어맞으면 배 작살납니다. 옛날에. 끝물이 위험한 게 끝물이. 저 글로벌리스트 끝물이거든. 저 때가.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 혼란과 무기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요. 미중 미를 그게 달아있을 때입니다. 친북 위협 100점에 도달했죠. 국내가 다 친북 세력이 그냥 쫙 깔려있는 상태죠. 한국의 국력 자체는 100점이죠. 그러면 저기서 YSDJ 노무현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딱 봤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윤석열이 하는 3차원적 차원에서 전방위적 강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우남 때도 안 되고 박정희 때도 안 되고 전두환 때도 안 되고 박 대통령 때도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윤석열에게만 주어진 처음으로 대한민국 만들어진 이후에 자유공화 성향 대통령 그래도 저쪽은 아니라고 치면 이명박도 억지로 넣어줘서 대통령 중에 이 찬스를 맞은 사람은 윤석열 하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 그 찬스를 읽은 거예요. 대박이죠.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고 운에 올라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4차원, 3차원 동맹이 되려면 4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미중 밀월 대신에 미중 대립 가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 미중 대립 안 갔다고. 3월 달에 탄핵을 당했는데 트럼프가 미중 대립으로 딱 간 건 그 이듬해 2018년 봄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미중 대립이 아니에요. 미중 밀월이라고요. 그러니까 미중 밀월 대신에 미중 대립이 나와야 아까 같은 근사한 틀이 쫙 나오잖아요. 아까 그 포인트들 보면 전부 중국 겨냥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미국 중국 사이에 밀월하고 쎄쎄쎄하고 있어. 오바마 때, 클린턴 때, 아들 부시 때, 아버지 부시 때 그때 저 소리 했다가는 쿠데타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게 미중 대립이 되니까 저런 근사한 틀이 턱 나오는 거라고요. 저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때 지금 미국이 중국 달래가지고 소련을 압박하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중국 겨냥한 저런 발언해요? 전두환 대통령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박정희 대통령도 저런 발언 못해요. 나라가 국력이 없으니까 땅콩 농장 주인은 박정희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고 그걸 피해가면 그 칼날 피해가면서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 것도 바쁜데 저런 근사한 틀을 주장할 틈이 없죠. 우남 땐 더 그렇고 여기는 르완다보다도 못 사는 나라인데 르완다 커피 잘 나오잖아요. 르완다 커피 유명해요. 원도 중에. 여긴 내세울 게 커피조차도 없는 거라. 참나. 그래서 이게 미중 밀월 대신에 미중 대립이 가야 되는데 저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저 자유공화 성향 대통령 네 분 중에 노태우 대통령까지 하면 5분까지 끼는데 저게 칸이 부족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잠시 빼놨어요. 또 제가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비교해서 좀 제가 약간 폄하해서 말하는 말버릇이 있는데 제가 노소영 씨를 극도로 존경하기 때문에 노소영 씨께 누가 될까봐 말 조심하려고 빼놨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욕 보일 일 없잖아요. 뭐 잘난 척하고 그럴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한국 국력이 이게 세계에서 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저런 근사한 얘기가 나오지. 첨단 기술에 바탕한 새로운 경제 동맹이다. 저 국력이 안 되는데 저런 소리 어떻게 나와? 그러면 저거에 근사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박 대통령이 유일한데, 박 대통령 때는 저게 글로벌리스트 끝물이 되나가지고 미중 대립이 아니라 미중 밀월 관계니까 저런 스토리가, 풀 스토리가 안 나오죠. 한국 기술이 반도체, 원자력 등에서 세계 최강이어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저런 박 대통령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상황이 그게 아닌 거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바이든 싫어하죠. 글로벌리스트 싫어하고. 그러나 지금 미국 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정해놓은 원칙을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미중 대립이라는 원칙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윤석열 저기 후보도 말했듯이 미중 대립이 미중 갈등이 진행되고 있고, 바이든 정부의 그 대중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았으면, MTR 같았으면, 마가 트럼피즘 공화신주류 같았으면은 더 세게 밀어붙이겠죠. 예를 들어서, 야, 코로나 기원 까봐. 코로나 기원이 만약에 중국이라면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돼. 뭐 이런 국제적 흐름 만들어내고 살벌하게 팰 거라고요. 바이든은 그렇게까지는 안 패요. 그러나 트럼프가 잡아놓은 미중 대립 틀을 안 벗어나. 이거 안 벗어날 수밖에 못 벗어나요. 벗어나고 싶지만. 왜 그러냐? 황제 폐하께서 중국을 점점 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흉측한 당신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거든. 매 순간순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흉측한 당신이 된 거예요. 중국이 매 순간순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가 중국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트럼프가 그림 그려놓은 큰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 국내가 당장 이 글로벌리스트 민주당도 트럼프가 그려놓은 미중 대립을 못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과 10개월 남았어요,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네. 1월 다 갔으니까 2, 3, 4, 5, 6, 7, 8, 9, 10, 9개월 남았네. 9개월 한 10일 남았어요. 28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뭐가? 중간선거.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바뀐다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 운이 텄죠. 왜 그러냐면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의회가 MTR 동맹에 의해서 미중 대립으로 쫙 흘러갈 거다라고 딱 감잡았을 때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의 늘공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겠냐고. 원칙대로 교과서대로 중국 한 발 조여가는 거예요. 원칙대로 교과서대로 중국을 조여갈 때 제일 중요한 주춧돌이 뭐냐? 한국의 윤석열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운에 올라탈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딱 저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할 때마다 매 패러그래프, 매 문단마다 전부 중국에 가시 넣어서 발표하잖아요. 저게 뭡니까, 뜻이? 나 니들 파트너야. 나랑 같이 가자. 하고 미국 쪽에 지금 시그널을 근사하게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데 그 운을 활용할 줄 아는 거야. 참, 저는요, 운 좋았어도 저게 운이었나 아니었나 모르고 그냥 막 인생 막 살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안 그래요. 참 부러워요. 그 점에서. 개코예요, 개코. 그래서 개를 잘 기르시나 봐. 자, 그런 면에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박 대통령입니다.